안녕하세요. 비즈파트너스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요. 농지보전 부담금 혹은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좀 생소하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면받는 건지 환급받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이란 뭔가요? 네, 농지보전 부담금, 그러니까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 땅을 형질 변경하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농지가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농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데 대지로 바꾸게 되면 그걸 바꾸는 사람 입장에선 거기다 공장도 짓고 제조시설도 갖출 수 있고 창고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서 대지로 변경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부담금이 바로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자체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누가 받아가냐면요. 농림부에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허가나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시점에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 중에 하나가 농지의 경우는 농지보전 부담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야야, 그러니까 산림을 잘라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서 토사를 옮기고 해가지고 그걸 대지로 만든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납부합니다. 이건 또 산림청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이나 답인 경우 그리고 임야인 경우가 각각 다르지만 이 부담금들은 정부에 부담을 해야 된다.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보전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전체 면적에 비례해서 산정이 됩니다. 보통 토지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24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토지 대장이라는 걸 띌 수가 있어요. 각 지번마다 토지 대장이 나올 텐데요. 그 토지의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몇 제곱미터라고 나오는데요. 그 몇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공시지가가 매년 발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도 발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지였을 때 얼마였던 금액이 대지가 되면서 얼마로 바뀌게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용 가치가 달라지니까 금액이 확 뛰겠죠. 많게는 뭐 3배, 뭐 10배까지 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주변에 어떠한 상권이 생기거나 네,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대지가 되게 되면 그 시점의 공시지가, 공시지가와 전용 면적을 계산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전체 금액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30%한 금액이 5만 원을 넘느냐, 5만 원 이하냐. 5만 원이 넘으면 5만 원 한도 금액이고요. 5만 원 이하라면 5만 원 이하 금액, 계산된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0%, 그럼 3만 원이죠? 3만 원 곱하기 1000제곱미터. 그러면 3천만 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 보전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0만 원짜리 공시지가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30만 원 곱하기 3만 원 하면 9만 원이죠? 5만 원을 넘어갔네요. 5만 원 한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5만 원 곱하기 전체 제곱. 그래서 5천만 원이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감면을 받는 건가요? 환급을 받는 건가요?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공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농지가 있습니다. 그 농지에다가 어떤 계획을 갖고 형질 변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인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자, 인허가를 신청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지 보전 부담금 내지는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를 납부를 하셔야 되죠. 자,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인허가가 나옵니다. 자, 이제 공사해도 돼. 그럼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착공이 되게 되겠죠. 착공을 해서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일부 공장으로 만들고 창고로 만들고 사무실로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춰서 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준공을 얻어야 돼요. 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면적의 어떠한 설계도로 어떠한 건축 개요도를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가 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준공 허가를 내기 위해서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적합하게, 안전하게 잘 지어졌는지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너네가 이제 이걸 사용해도 돼.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그로부터 이제 몇 개월 내에 개발 부담금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자면 인허가 시점에서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할 거고요.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건축 비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개발 부담금과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면받은 것이냐, 환급받는 것이냐. 내가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하고 사업자, 업종, 업태 이러한 것들을 법률에 맞게 그러니까 창업기업이면 창업기업에 맞게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기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내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 진흥 법률에 따른 특례 업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해당되는 법률 조항에 우리 회사가 적용되는지를 처음부터 갖췄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감면받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인허가는 받아서 이 면적을 창고로 짓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창고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조시설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일부 면적은 사무실로 좀 쓰고 싶기도 하고 기숙사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등기하는 시점, 사실은 등기하는 시점에 어떤 사업자가 그걸 등기하느냐에 따라 이전의 혜택들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자격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업종을 넣고 어떠한 업태를 추가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법률에 해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납부한 것의 경우는 환급을 받는 거고요. 아직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감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면, 환급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상담 시기에 따라서 이미 지나간 걸 또 환급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장 빠른 시점,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상담이 들어오면 좋겠죠. 사실 이러한 것을 땅을 사기 전에 받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땅 보러 다니시는 시간도 있으시겠죠. 또 그걸 또 설계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처음부터 땅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발이 된 것을 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땅을 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계획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인허가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상담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미 건축 끝나고 준공 끝났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고 건축 중이다. 그런데 이 납부해야 될 세금들이 너무 많고 부담스럽다. 자, 그렇다면 상담을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 대상 여부인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눈먼 돈이잖아요. 나가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면받을 건 감면받고 환급받을 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생소한 표현인데요. 대표님들 대부분은 임대료를 내시다가 그 임대료가 아까워서 그 임대료로 차라리 이자를 내겠다 해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땅이나 공장이 보상을 받게 되면 또 되게 큰 돈을 버실 수도 있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시는데요. 중요한 건요.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 자산이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분명 땅을 사고 싶어 하실 겁니다. 공장을 짓고 싶어 하실 거예요. 또 건물을 올리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여러 가지 부담금들, 세금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생소한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살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취등록세, 네, 이런 것들을 감면받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업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다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들을 토대로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